저번 영상에선 제가 그래도 완전 돌머리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학 동안 밀착과외까지 받아가며 수능 과목에 대한 학습 능력을 테스트했다고요. 물론 생각해보면 다 과외 선생님의 낚시에 걸려 팔딱였을 뿐이었지만요. 솔직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지능 문제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처음엔 방학 때 그런 식으로 과외를 받았고 선생님한텐 엄마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니 당분간은 그 선생님한테 계속 과외를 받을 줄 알고 정말로 무서웠어요. 아예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모르지만 그 밑에 성적이 애매한 애들의 과외서를 들어보면 하나같이들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회초리 컬렉션에 대해서만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얼마나 아프게 혼이 났는지는 딱히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긴 했어요. 30cm자처럼 일반적인 회초리가 아닌 하여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회초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건 어쨌거나 적은 힘으로 더 아프게 혼을 내려거나 애를 아주 확실히 제압해서 책상 앞에 앉혀놓으려는 의도일 테니까요. 선생님이 회초리로 어디 공사장에서 쓸 법한 파이프를 잘라다 왔는데 그걸 설렁설렁 휘두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나마 방학 동안 테스트 진행해 주셨던 선생님이야 회초리 하나로 조지는 스타일이셨지만 다른 애들의 과외 선생님 썰은 상상을 초월해 있었기에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시 그 수학 전문 학원을 가라는 말에 얼마나 안심했었는지 몰라요. 방학 동안엔 과외 받느라 나는 과연 누군가가 강제로 끌고 가야지만 겨우겨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수동적인 인간인가 하는 주제로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었지만 반대로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방학 때만큼은 목숨을 걸고 외웠던 영단어들, 그 와중에 견뎌온 수많은 체벌로 인한 맷집, 저 두 가지만으로도 수학 전문 학원에서의 생활쯤은 우스워질 정도였거든요. 분명히 학원 다닐 적에는 매일같이 내주는 학원 숙제도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다른 과목 시간에 숙제하다가 꼭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꼴값을 떤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결국 학원에선 수시로 엎드려 뻗쳐가며 혼이 났을 때 복도로 한번 쫓겨나는 것조차 그렇게 무서워했던 건 그저 한때의 추억이라도 된 것 마냥 마치 처음부터 학원에서 선생님 회초리에도 의연히 버텼던 것 같은 기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갔었던 거죠. 근데 막상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 어설픈 다짐 따위 다시 리셋되는 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첫 수업에서부터 매를 불렀다는 말이죠. 제가 아무리 방학 동안에 과외를 받았다지만 학원에 다닌 애들도 논건 아니었어요. 아니 논걸 넘어서서 학원 애들은 2학기 분량 선행학습하는 걸 넘어서서 이미 그걸 복습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짧은 방학 동안 한 학기 분량 진도를 다 나가고도 시간이 남아서 복습까지 갔는데 무슨 대단한 학습을 했겠어요? 근데 저도 방학 때 과외 받느라 죽어났다고 생각했었지만 학원 다닌 애들도 장난이 아니었댔어요. 진도 빨리 나가서 모의고사 시험범위 늘어나서 떨어진 성적이라고 체벌을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진도 빼는 거에만 집착을 하느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치만 그 어설픈 진도조차 한번 후지도 못한 저에 비할 바는 아니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다시 학원 들어갔다고 봐주는 것 따윈 전혀 없어서 첫 시간부터 복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는 했어서 좀 억울하기는 했었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충격은 학원에서 쳤던 영단어 쪽지 시험에서였어요. 저 과외 받을 때 영단어 하나만큼은 정말 못같이 외웠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가거나 개학을 하더라도 최소한 영단어 시험에서만큼은 남들보다 나을 줄 알았단 말이죠. 전혀 아니더라고요. 학교는 몰라도 학원 애들이 외우던 영단어는 난이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처음 맞닥뜨린 영단어 시험에서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어근어미 같은 것 조합해봐도 짐작조차 안 되는 단어들의 향연이었어요. 당연히 뒤통수 한 대 거하게 쥐어박힌 다음에 복도로 쫓겨났죠. 복도에서 원장 선생님이 넌 몇 개 틀렸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로 대답하기가 싫더라고요. 반타작도 못한 쪽지 시험 결과를 말하려니 쪽팔려서라도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뭘 할 것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쪽지 시험지를 빼앗겨서 뭐 어떻게 변명할 겨를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과외받았던 기억은 몸에 남아있어서 엎드려 뻗칠 타이밍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원장 선생님 눈알은 반쯤 횟가닥 해버린 것 같았지만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지점이었어요. 굳이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방학 동안 학원 다녔던 애들 말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객관적으론 이해가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학 동안 몸에 박힌 맷집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건 원장 선생님 회초리에 딱 한 대 혼나자마자 드러났어요.
학원 그만두기 전엔 그래도 5대까지는 어떻게 버텼었던 것 같은데 방학 동안 더 단련된 맷집이 한 대 만에 박살나버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원장 선생님은 원래부터 학생들에게 매를 아끼는 타입은 아니셔서 방학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받은 충격이 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근데도 원장 선생님 회초리를 한 대도 채 견디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해봐야 소용없는 짓거리를 본능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학원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 있는 동안엔 아무리 선생님께 매달리고 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머리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원장 선생님 발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휘두르는데 방해가 될 만한 자세도 아니었어요. 뭐 방해가 될 만큼 매달렸대도 어차피 몇 번 밟힌 다음에 떨궈졌겠지만요. 결국 저는 선생님께 혼나는 결말은 피하지도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자세 불량으로 트집 잡힐 만한 짓거리만 하고 있었던 거였죠. 분명 한창 학원 다니고 있을 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그때라고 딱히 제가 막 엄청 튼튼했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에는 못 견딜 거였으면 차라리 두 팔을 앞으로 모아서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럼 원장 선생님 체벌을 방해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떻게든 체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엄살 없이 끝까지 엎드려 뻗쳐서 버티는 게 베스트겠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은 자세 제대로 잡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정해진 대수만 다 채운 다음 저를 들여보내주셨어요. 당연히 이때 정해진 대수라 함은 단어 틀린 개수만큼이어서 교실에 들어가서도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칠판 제대로 쳐다보고 필기도 제깍제깍해야 했건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과외받을 적엔 더 심하게 혼났을 때에도 어떻게든 참아졌던 것 같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한 번 진도를 놓치고 나니까 아무리 기를 써도 선생님들 설명을 한 번에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나마 방학 땐 정규 진도가 아니라 그저 선행학습을 여러 번 반복하는 단계였던지라 저도 한 1, 2주 정도 집중하니까 그나마 쪽지 시험에서 절반 넘게 틀리는 일은 좀 줄었죠. 그래도 방학 동안에 학원 전체 등수로 꼴찌 명단에는 언제나 제 이름이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그나마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던지라 진도는 다시 학교 진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맞춰지긴 했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지긋지긋해야 할 계약이 그리워지기도 했었어요. 이젠 방학 때 했던 과외 부작용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엔 지금처럼 다양한 방학 숙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방학 동안엔 방학 숙제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는 했었단 말이죠. 저처럼 방학 동안에 과외를 한다거나 해서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통으로 빠진 애들을 제외하면 다른 애들은 짤없이 교실로 끌려 들어가 보충 수업을 했었어요. 학원 수업이야 당연히 보충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있었고요. 아무리 보충 수업이라지만 그래도 방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지라 보충 수업 땐 절반 이상이 자율학습이기는 했었어요. 진짜 자율학습 시간 동안에 강제로 깨어있기만 해도 방학 숙제 정도는 다 끝내고도 남을 시간이기는 했죠. 오히려 방학 동안에 자율학습 때에는 선생님들이 더 심하게 감시를 했었던지라 아무리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라도 방학 숙제 정도에는 손이 가기 마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수학 문제집보단 잡다한 방학 숙제가 더 나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과외할 동안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에 허덕였고 그나마 남은 시간에는 학원 진도도 하나 제대로 못 쫓아가고 있었던지라 방학 숙제의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과외받을 동안 하도 혼나면서 살아났더니 아침 5시만 되어도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죠. 솔직히 선생님 계실 적에는 그때부터 일어나 단어 암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치만 등교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넘쳐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서야 제가 방학 숙제에는 손도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죠. 등교까지 시간이 널널하다는 거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방학 숙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텅 빈 교문을 통과했었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아침 조례 때부터 불려나갔어요. 방학 숙제 제출하라는데 저 포함 몇 명만 아무것도 내지 않았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전부 변명일 뿐이긴 하죠.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지만 방학 숙제를 까먹는다는 건 잘못이니까요. 그거야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을 며칠 동안 동원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불려나간 동시에 학교 담장 넘다가 걸려서 벌받다 들어온 애들이 하필 그때 들어왔다는 거죠. 걔네한텐 방학 숙제를 했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선생님도 개학하자마자 지각부터 하는 애들이 방학 숙제라고 해왔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혼나야 할 애들이 늘어서인지
일단 팔소매부터 동동 걷어 올리신 선생님이셨지만 생각보다 버틸만 하기는 했었어요. 그게 과외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들 덕에 단련된 덕인지 아니면 방학 막판에 하도 끌려나가 혼나다 보니 이제는 아예 감각이 마비된 건진 몰라도 어쨌거나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 발목 잡고 매달릴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저 혼나는 와중에도 그 지겨운 방학 숙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고민이었죠. 근데 방학 숙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기는 했었어요. 저같이 방학 숙제라곤 손도 안 댄 애들은 전부 교무실 앞에 모여서 밀린 방학 숙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그나마 좀 끄적인 흔적이라도 있던 애들 정도만 정상적으로 수업 받으면서 방학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방학 숙제를 전부 끝낼 때까지 수업도 전부 빠져가며 방학 숙제를 마무리했었어요. 당시엔 다들 복도에 무릎 꿇고 방학 숙제를 메꿔야 했는데요. 솔직히 무릎 꿇은 자세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효율이 나오겠어요?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해도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판이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몇몇은 목숨 걸고 방학 숙제를 해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귀찮아서 손도 안 댄 애들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방학 숙제를 못 떠올린 것처럼요. 저도 꼭 그런 부류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걔네들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방학 숙제를 해나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대충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애들보다는 걔네들한테 더 눈이 가더라고요. 걔네들이라고 무슨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치만 방학 동안에 하도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왠지 또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걔네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저 꾸준히 해나가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딱 일주일 지나니까 학조 선생님이 애들이 하던 방학 숙제를 전부 걷어가시더라고요. 너희 것들은 더 이상 방학 숙제를 할 자격도 없다면서요. 저보다 서둘렀던 애들은 2, 3일 만에 방학 숙제를 전부 해치운 다음에 반으로 복귀했고 저도 금요일인가까지 하고 제출하기는 했었어요. 그 와중에도 숙제가 부실하다며 교무실 안에서 추가적으로 벌을 좀 서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방학 숙제를 전부 해간 걸로 통과시켜주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늦었던 애들은 전부 그 다음 주부터 교무실 앞 복도가 아니라 운동장으로 바로 불려나갔었어요. 당연히 지금껏 하던 대로 수업이라는 수업은 전부 다 빠져가며 기합을 받았죠. 걔네들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운동장을 뺑뺑이 돌았고 쉬는 시간에는 쉬었었어요. 저는 교실에서 한 번씩 곁눈질로만 걔네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살았다며 안심하고 있었죠. 결국 방학 동안에 했던 과외로 뭐 그리 대단한 성적 향상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맷집이 어마어마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선생님들 눈치를 좀 살피는 재주라도 늘었나 했더니 결국엔 아닌 거였잖아요. 교무실 앞 복도에서 방학 숙제를 한 것도 제가 막 주도적으로 알아채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을 똥살똥 방학 숙제에 매달린 애들을 보고 따라한 것뿐이니까요. 결국엔 저도 대학교 갈 정도는 된다는 엄마의 결심만 남더라고요. 그게 재수까지 해가며 대입을 준비하게 될 줄은 당시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